저는 암 판정을 받은 후부터 첫 항암을 받을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암 판정을 받은 분들과 모든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들과 저의 심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목도 갑자기 굵어지고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 동네에 유명한 소아과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가슴 쪽에 3cm의 종양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걸 잘 캐치해 주시고 저더러 이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잘 발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별거 없겠지 생각하고 저는 큰 병원 흉부외과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이 무슨 악성 종양이라고 하네요. 악성 종양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암. 보통 진료실에 들어가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악성 종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린 비련의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를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건 뭐 말로만 듣고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내가 그 비련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황당하네. 아, 지금 머리가 되게 멍한데 이거는 꿈이 아닌가?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암 판정을 받으면 울고 불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난리가 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생기거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눈물조차 안 나는 것처럼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마치 또 드라마처럼 보호자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암이라고 하면 대개 죽는 병이라는 인식이 그때는 되게 강했거든요. 물론 지금 또 암이라고 하면 암, 죽음 이거와 거의 동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동안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쩌지? 내 친구들과 지인들은 어쩌고? 그리고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심지어 여자도 제대로 한번 못 만나봤는데 라는 등 삶에 대한 조금의 후회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치 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처럼 멍하니 내 방과 내 물건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쭉 둘러보고는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보호자랑 같이 오란다. 일단 장사하다가 좀 이제 한가한 타이밍에 병원으로 온네? 라고요. 물론 암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 어머니를 기다렸고 곧이어 어머니가 오셨고 저는 그때도 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어머님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듣는 암 판정은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는 고칠 수 없으니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울지 않으셨고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담담해 보이시지만 정말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서 말이죠. 저는 그냥 걔한테 치료받으면 걔 하나 진다 라고 어머님을 안심시켰고, 어머니께서는 저희 삼촌에게 전화를 하시어 삼촌과 함께 저와 어머님, 삼촌, 숙모는 다 같이 함께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더 큰 도시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이 저희 아버지 대신이거든요. 암 진단을 받고 막막하던 저와 어머니에게 삼촌과 숙모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삼촌, 숙모,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심란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삼촌과 숙모, 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암투병 얘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그 당시는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두렵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저에게 그 당시 암 판정을 받았을 당시 그때의 제일 큰 심정이 뭐였냐고 물으면 왜 하필 나인가? 였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정말 양심적으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정말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다 꽃길만 걷는데 왜 하필 저는 맨날 가시밭길만 걷게 하냐고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뿐이었죠. 그런데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운명을 탓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아프더라도 헤쳐나가다 보면 꽃길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굳은 살이 박힌 맨발입니다. 아무리 꽃길을 걷는 사람이라도 결국엔 가시밭길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처럼 가시밭길 위주로 맨날 걷는 사람들은 자갈밭이나 가시밭길이 나와도 능히 버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버티다 버텨 어쩌다가 꽃길이라도 한번 나오게 되면 원래 꽃길을 걷던 사람들보다 2배, 3배, 아니 4배로 더 즐겁고 신나게 그 꽃길을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빠르게 말이죠. 고로 지금 이 나의 시련들은 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더욱 깊게 만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 나만 최고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에 나온 후부터 모든 이들은 행복 속에서도 항상 힘들고 절망적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하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중병이 저의 곧불, 감기보다도 뭐하다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암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암으로 고통받고 힘든 것만큼 다른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암 걸린 것만큼 더 힘들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져서 제가 암 걸린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사랑에 실패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이라도 느끼실 거예요. 그 고통만큼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면 저보다 더 힘든 거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튼 운명 탓하고 주저앉아 있어봤자 인생에 도움 1도 안 돼요, 진짜.
어차피 인생은 행복과 고난의 연속. 그 안에서 역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상황을 직시하며 그에 맞춰 버티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훗날 꽃길을 만나 2배, 3배로 훨훨 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말이죠. 그냥 다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막 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 꼭 살아내시고 살아 계셨으면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수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기원! 이상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대학병원으로 떠난 후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의 상황과 저의 심정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기원! 감사합니다.